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림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건축 시공의 이론을 정립하고 익히며 나아가 건축기사, 산업기사 시공 분야의 필기와 실기시험 대비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는 트러스트 박입니다. 총론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공사 관계자와 공사 시공 방식을 복습하고 이어서 입찰 방식과 입찰 순서 및 PQ, 턴키, 시방서에 대해 그림 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수강료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공사 관계자와 공사 시공 방식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사 관계자로 건축주는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가나요? 설계자입니다. 완성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집을 짓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은 시공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건축주는 설계자가 제대로 설계하는지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가 바로 감리자입니다. 또한 시공자는 건축주로부터 바로 도급받은 원도급자, 이 원도급자에게 부분적으로 분할해 도급받는 하도급자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처럼 공사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로 구성되며 이 시공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 구성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연상하여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공 방식은 자기 집 자기가 짓는 직영 방식과 자기 집을 다른 업체에 지어달라는 도급공사로 구분되며 이 도급공사는 공사를 어떻게 실시하느냐,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공사 실시 방식과 공사비 지불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공사 실시 방식은 한 업체의 공사를 모두 도급해주는 일식도급, 각각의 구역이나 공종별로 나누어 도급하는 분할도급,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일시적으로 한 회사가 된 상황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도급으로 구분되며 공사비 지불 방식은 공사 착수 전에 도급 금액을 미리 확정하고 공사를 실시하는 정액도급, 각 공사별 단가만 정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단가도급, 실비는 정산하고 그에 따른 보수는 가산에 지급하는 실비정산 보수가산도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공사 시공 방식이 각각으로 나뉘어 구성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틀을 만들고 하나씩 채우고 또 지우고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수행하여 기억하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입찰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 즉 경쟁입찰과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지명하여 결정하는 방식, 즉 특명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자를 공모하여 유자격자는 모두 참여시켜 입찰하는 방식인 공개경쟁입찰, 건축주가
해당 공사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개의 도구법제를 선정하여 입찰하는 방식인 지명경쟁입찰. 건축주가 어떤 제한을 두고 제한에 적합한 업체는 모두 참여시켜 입찰하는 방식인 제한경쟁입찰로 나뉘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건축주가 시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지명경쟁입찰, 어떤 특정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나 도급 금액이 얼마 이상의 제한을 두고 여기에 통과하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입찰 방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을 유추하여 비교해보면 공개경쟁입찰은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공사비는 저렴해질 것이며 부적당한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어 공사 품질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에 비해 지명경쟁입찰은 시공에 적합한 업체만 입찰에 골라 참여시키므로 공사 품질은 확보될 것이나 공사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참여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 우려도 존재하게 될 것으로 유추됩니다. 또한 특명입찰 수의계약은 건축주가 해당 공사에 가장 적격한 단일 도구법자를 지명하여 입찰시키는 방식으로 자유경쟁에 저해되고 부정의 개입이 우려되어 이 방식의 적용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나 기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군부대 공사나 긴급히 복구가 되어야 하는 공사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그림 연상법을 통해 입찰 방식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방식에는 내 집 지어줄 사람 여기 모여서 경쟁하시오라는 경쟁입찰과 당신이 내 집을 지으시오라는 개념인 특명입찰, 수의계약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쟁입찰은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경쟁입찰과 건축주가 봤을 때 가장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업체 여러 개를 선정하여 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명경쟁입찰, 그리고 어떤 제한을 두고 그 제한에 적합한 업체, 예를 든다면 제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병원일 경우 병원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두고 그 제한에 통과되는 업체는 모두가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인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찰 방식을 그림으로 연상해 내 집 지을 사람 모여서 경쟁해 라는 경쟁입찰과 당신이 지어달라는 특명입찰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경쟁입찰에는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경쟁입찰과 건축주가 지명하는 몇 개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명경쟁입찰, 그리고 어떤 제한을 두고 그 제한에 통과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구분된다는 것을 그림 연상법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입찰 순서는 입찰 공고, 참가 등록, 설계도서 교부, 현장 설명, 질의응답, 견적, 입찰 등록, 입찰, 개찰, 낙찰을 통해 계약,
착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입찰 순서를 쉽게 암기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스토리텔링에 보면, 먼저 우리 집 지을 사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세요 라는 입찰 공고. 그렇게 되면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 등록하고,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교부하여 현장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정을 마치면 설계도서를 들고 각자의 회사로 돌아가 입찰 날짜에 맞춰 견적서를 산출하고, 입찰 등록해 견적서를 제출하고, 입찰, 개찰, 낙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낙찰자와 계약하고 계약자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입찰 순서를 이상의 스토리에 맞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한 개씩 채워 넣으면 쉽게 기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부한 입찰 순서를 스토리를 통해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있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본공사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여기 모여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입찰 공고가 되겠죠. 이 입찰 공고를 보고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참가 등록하게 되죠. 참가 등록하면 발주자로부터 받는 것이 있죠. 바로 설계도면.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발주자는 현장 위치와 도로 상황,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의문점에 대해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 모두 마치고 각자의 소속 회사에 돌아간 시공자들은 입찰을 위해 견적 업무에 돌입하게 되고, 지정한 날짜에 입찰 등록을 하고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입찰, 개찰, 낙찰의 과정을 거쳐 계약과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입찰 순서를 그림 연상법으로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시킨다면 쉽게 입찰 순서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PQ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Q 제도란 영어로 Pre-Qualification으로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을 기술적 능력, 재무 능력, 조직 및 공사 능력 등의 비가격 요인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암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PQ 제도를 쉽게 암기하기 위해 접두어 PRE, 우리나라 말로는 미리라는 뜻에 주목하겠습니다. 입찰에 미리라고 생각하면, 즉 미리 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입에서 PQ의 정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턴키 도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턴키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가 열쇠만 돌리면 쓸 수 있다라는 개념, 즉 도급자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완전한 상태로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형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단어 자체에서 힌트를 얻어 턴키, 즉 키를 넣어 돌리면 된다로 이해해서 발주자는 돈을 주고 키를 받아 집에 그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방서는 설계도면 맨 앞쪽에 언급된 사항으로 설계도면에 표현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지침이 되도록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일부를 말합니다. 즉 설계도면은 그림과 기호로서 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림과 기호로 표시할 수 없는 재료의 규격, 품질, 시공하는 방법 등등은 설계도면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따로 글로써 정리한 것을 시방서라고 합니다. 시방서를 그림 연상법으로 암기하면 설계도면 맨 앞에 위치한 글로 빡빡하게 써 놓은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머릿속에 그림으로 기억하고 시방서는 이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그림 이것이다 라고 암기하세요. 그럼 쉽게 시방서에 대해 암기되실 겁니다. 따라서 PQ제도는 P가 미리라는 뜻으로 유추하여 미리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등기도급은 단어 자체로 유추하여 머릿속에 키를 넣고 돌리면 된다라는 개념. 즉 나는 돈을 주고 키를 받아 열고 들어가 사용하면 된다는 것으로 도급자가 모든 작업을 제공해서 완전한 상태로 마련해 준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방서는 설계도면 맨 앞에 언급된 글로 빡빡하게 써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설계도면에 그림과 기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유추하여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반 경쟁입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일반 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7년 8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담합의 우려가 줄어든다. 일반 경쟁입찰은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우려가 줄어듭니다. 2번 균등한 입찰 참가의 기회가 부여된다. 네,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3번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공사비가 다소 비싸질 우려가 있다. 일반 경쟁 입찰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는 저렴해지나 공사 품질이 낮아질 수 있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건축주 자신이 특정의 단일 상대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입찰 방식으로서 특수공사나 비밀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채택되는 것은 2017년 5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쟁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업체를 확정하여 도급주는 입찰 방식으로 특명입찰, 다른 말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입찰 방식은 자유경쟁이 아닌 특정 업체의 지명으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완이 요구되는 군부대 공사나 긴급 공사 시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부적당한 것은 2017년 5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내용, 즉 설계도면은 그림과 기호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법과 공정, 재료 등은 그림과 기호로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시방서에 기재합니다. 그러나 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사 내역서와 견적서가 있기 때문에 시방서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으로 쉽고 편하게 암기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